프로판 연습하는 복습입니다. 프로판. 탄화 수소리죠. 탄소하고 수소하고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화 수소리. 탄소, 수소 앞에 있는 종류가 프로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화수소리의 대표적인 요소 반응식을 지난 시간에 설명 주겠어요. 탄화수소리는 탄소가 X 거시기계, 수소가 거시기계 Y에 있을 때 이 염소가 된다는 것은 산소가 필요한 거죠. O2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고 나면은 탄소 성분은 CO2가 되고 수소 성분은 H는 H2O 물이 된다 했죠. 근데 여기에서 도대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고 한산가스가 얼마나 나오고 물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는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Y 머시기 숫자에 아주 연관이 있다. 그렇죠? 산소가 들어가는 것은 탄소 머시기 개수 플러스 수소에 있는 머시기 개수의 4분의 1만큼 필요하다. 그리고 CO2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 탄소 머시기 개수만큼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만큼 생성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생기는 것은 여기 있던 수소 성분 머시기만큼 들어있는 것에 반절만큼 수증기가 생긴다 그랬죠. 이것은 이 식 모양을 외워주시면 어떤 것이든 탄화수소리든 대입하면 문제가 다 풀어진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자주 나오는 메탄을 예를 들고요. 그다음에 프로판 예를 들고 유탄 세 가지 시험 문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종류가 많아요. 위험으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이거 외에도 뭐 알코올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서 탄화수소류가 이 숫자만 대입하면 나옵니다. 메탄은 천연가스 주성분이니까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요. 프로판부터는 LPG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등장합니다. 메탄은 CH4죠. 플러스 산소가 얼마큼 들어가냐? 산소 한 개니까 1 플러스 수소가 4개니까 4분의 4 하고 나면은 CO2가 한 개 있으니까 한 개가 생겨요. 앞에 입자는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플러스 수증기 얼마 생기느냐? 수소개수 4개 있는데 수소개수의 반절 생겨요. 4분의 2만큼 생기는 거죠. 이 숫자를 정리하면 결국에는 이제 5수가 몇 개인지 1 플러스 3에서 하니까 2 이렇게 깔끔하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도 얼마 생긴다? 2분의 4니까 2 H2O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자, 프로판 같은 경우는 C3H8이죠. 이 녀석이 플러스 산소가 얼마 들어가냐? 바로 탄소 3개 플러스 수소 8개 4분의 1만큼 여기 들어가죠. 하고 나면 CO2가 얼마 생기느냐? 탄소 있었던 3개만큼 그대로 생기고요. H2O가 얼마 생기느냐? 수소에 있었던 8개 반절. 그래서 8분의 2분의 8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숫자를 바로로 이렇게 깬다 했으면 3 플러스 3의 8이니까 4분의 8, 2 가경 5로 정리가 되겠죠. 2분의 8은 정리하면 얼마 숫자가 4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판식은 C3H8 더하기 5O2는 3CO2 플러스 4H2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읽을 때 주의 깊게 보시면은 제가 이것을 C3H8 이런 식으로 읽는데요. 이게 굳이 영어로 CH는 영어 스펠링이니까 ABCD니까 영어로 읽는다고 치고 이것을 3이다 이것을 8이다 이렇게 1, 2, 3, 4로 안 읽고 1, 2, 3, 4로 읽는 이유는 읽다 보면 욕지거리가 나와요. 가솔린은 주성분이 옥탄이에요. 옥탄. 이소옥탄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얼마나 들어있느냐 옥탄 성분이 그것을 옥탄가라고 그러는데요. 뭐 가솔린, 증유, 경유, 중유 이런 것은 성분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비스무리한 성분들이 얽히설돼서 혼합물이에요. 예를 들면은
LPG 그러면 LPG가 성분 하나가 아니죠. 프로판도 있고 부탄도 있고 프로필렌, 부틸렌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어진 상태. 마찬가지로 휘중, 경중, 휘발유, 중도 똑같아요. 즉 휘발유 가정도 똑같아요. 근데 주성분이 옥탄이에요. 옥탄은 분자식이 이거예요. 탄소가 8개짜리예요. 탄소 8, 수소 18. 일 잘못 읽으면은 이렇게 읽으면 욕지거리가 된다고 봐야죠. 예? 에이스. 예, 이렇게 해서 잘못 읽으면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1, 2, 3, 4로 읽든지 아니면은 원체적으로 탄소 8, 수소 16 이렇게 읽든지 오해 안 사겠죠. 자, 부탄. 부탄은 탄소가 4개죠. C4H10. 에탄은 잘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 뭐 천연가스 주성분도 아니고 LPG 주성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탄은 단독적으로 잘 사용한다기보다는 에틸렌을 만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석유화학업의 어떤 그 기초 베이스로 사용하는 그런 물질로 많이 전환을 하고요. C4H10 부탄은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탄소가 얼마 들어가냐? O2가 탄소 있는 4개 플러스 수소 있는 10개 4분의 1만큼 에너지 없어요. 하고 나면 CO2하고 H2가 무조건 나오죠? 탄소 성분이 탔기 때문에 CO2가 나올 것이고 수소 성분이 타면은 물로 나와요. 뭐 얼마큼 나오느냐? 탄소에서 있는 것만큼 CO2가 나와요. 4CO2 플러스 H2는 수소교수 10개 있는 것에 반절 나온다. 10 나누기 2만큼 나온다. 이제 숫자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4분의 12, 2.5죠. 2.5. 그러니까 4 더하니까 6.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분의 10이니까 얼마? 5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탄의 연소반을 지금 물어본다 그러면 C4H10 플러스 6.5, O2는 4CO2 플러스 5H2. 이게 0.5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싹 2를 다 곱해도 돼요. 그리고 화학 방식의 이 화살표는 뭐냐면요. 은이에요. 왼쪽을 싹 반응을 했더니 오른쪽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의 의미는 양쪽에 똑같은 것을 곱해도 똑같고 나눠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식에서 그렇죠? 양쪽에 2를 곱하면은 2 C4H10은 2 곱하면 얼마요? 14. O2는 2 곱하니까 8 CO2 플러스 2 곱하니까 10H2 이렇게 해서 0.5 소수점이 안 나오게 식을 붙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프로판식 하나만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35번 보겠습니다. 네, 가연성 가스 제조 설비 중 전기 설비를 방폭 성능 가지는 구조로 갖추지 않으려도 되는 가스는 이건 이제 전기 설비다, 방폭성인데 여기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안 되고요. 방폭 설비는 방폭 구조. 방폭 설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폭 설비 하나죠. 방폭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기 설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폭발에 방비해서 대비해서 전기 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큰 개념은 그거예요. 전기 설비가 있으면은 안에서 발생하는 스파크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두 번째로 밖에서 발생한 폭발 압력이 안쪽으로 침투하지 않고 네, 이런 개념입니다. 서로. 그래서 이 방폭 구조는 가연성 가스에가 제한이 되는데 가연성 가스 관련 설비에는 가연성 가스 설비에는 가연성 가스를 사용, 제조, 저장, 취급하는 곳에는 거기에 있는 곳에는 무조건 전기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기 설비를 무슨 구조로 해야 된다? 방폭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 규정. 뿐만 아니라 가연성 가스에 대한 용기의 충전구는 반드시 무엇을 채택한다? 왼나사를 채택한다. 왼나사를 왼쪽으로 돌려야지 쪼여질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꼭지 설명할 때 오른쪽으로 시계방향으로 해야지 쪼여진다고 그랬죠. 근데 왼쪽으로 해야지 쪼여져요. 왼쪽이라면 우리가 풀르는 쪽이잖아요. 풀러내는 쪽인데 순경나사 이게 왼쪽으로 해야지 쪼여진다.
그리고 가스 용기를 볼 때 충전구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 그래요, 초보자들이. 이 가스통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밑에는 스커트나 또는 뭐 다른 이제 지지대 부분이 있다고 쳐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가 이제 뭔가 채워요. 배관을 연결하거나 뭔가 조정기를 달거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 보면 채우는데 여기 평상시 악재로 가스 배달할 때는 이거 뻥 아무도 연결 안 돼 있죠. 연결 안 돼 있는데 충전소에서는 여기다 가스를 주입해서 쏘기다 충전하는. 근데 반대쪽도 폭 튀어나와 있어요. 뭔가가 충전기 구멍 뻥 뚫린 데가 이쪽에 폭 튀어나왔는데 이게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고 이 안전장치는 스프링식, 가연존식, 파이어펜식 세 종류가 있어요. 안전장치가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가 있어요. 안전장치가 스프링식, 그 다음에 뭐예요? 먹는 것이 가연존이에요. 세 번째로는 파이어판식이 있어요. 이게 파이어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용기 위쪽에 보면 여러 번 버리는 손잡이가 있죠. 그래서 명칭이 조금 다른데 이쪽 입구가 충전구예요. 이게 왼나 사람 거고요. 요것은 용기 밸브예요. 용기 밸브는요 무조건 다 오른나사예요. 수도꼭지하고 똑같아. 예외 없어요. 여기서 가스 용량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이쪽으로 안 나가요. 속에 꽉 닫히니까. 열면은 가스가 분출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안전장치는 뭐냐? 속에 압력이 초과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뽕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스프링 가용적 파이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기 충전구가 여기에 충전구 구멍이 왼나사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가연성가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다 오른나사예요. 다 오른나사.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설비에는 폭발에 방비해서 이 폭발 압력이 밖으로 폭발할 때 수류탄 터지면은 여러 가지 파편이 피겠죠. 그러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멀쩡한 사람이 맞고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파편이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편 이산 방지라고 하는데 방호벽을 설치해요. 그리고 방호벽은 가연성 가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압축가스는 뭔가 또 충전을 한다든지 고압으로 충전한다든지 또는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판매를 한다든지 즉 방호벽 설치는 굳이 가연성에서 끝나지 않고요. 가연성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일반 압축가스 또 기타 등등의 고압가스 이런 것 등등 대표적으로 아세틴 뭐 등등 또는 가연성 가스 이런 것 등등을 제조하거나 충전하거나 또는 저장하거나 알겠죠? 저장하거나 또는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파편이 흩어져서 피해가 오는 것을 방지하죠.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피해는 걸 방지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은 가연성 가스 설비는 물론 독성도 마찬가지예요. 안전관리에 꼭 정리하면은 제가 두 가지 초점 맞추라고 했죠. 결국에는 뭐가 일어난다? 폭발. 그러면은 관리하는 목적은 사고 후 사후 처리예요. 사고 전 예방이에요. 예방이에요. 안전관리의 기본 목적은 뭐다? 사고 후에 뒷담화 치는 게 아니고 뭐다? 사고 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전부 다 설비가 돼 있고 장치가 돼 있고 막 그냥 규정이 까다로운 몇 미터를 띄워라 뭘 세워라 어쩌라 하는 경우는 예방이에요. 예방.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방. 예? 2중, 3중, 4중으로 예방을 한단 말이에요. 예방. 그만큼 한번
9,999번 잘했어. 근데 딱 한 번 잘못했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만에 하나잖아요. 9,999번을 잘했어. 만에 하나, 딱 하나 잘못했어. 에이, 재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 자신은 9,999번 잘했는데 만에 하나 딱 잘못했어. 사고 나서 터졌어. 그래서 돌아갔어. 가스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가볍게 찰과상이 있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 땅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안 그래요? 네. 두 번째로는 뭔 사고? 중독돼서 돌아가시는 중독 또는 질식. 알겠죠? 네. 이런 것에 초점을 중독과 질식. 이런 데에 안전거리가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뭔 장치가 시작되기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으니까 지면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날수만 채워서 월급 받아가는 것도 물론 있어요. 일 안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시작되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은 새는지 안 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일일이 알바생 넣어서 개코 가진 사람 모집합니다. 새는가 안 새는가 늘 코 킁킁거리면서 댕기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죠. 뭘 설치합니까? 가스를 검지한 검지기. 게다가 뭐가 붙어야 돼? 같이. 네, 그렇죠. 경보기가 붙어야 돼. 가스 검지 경보기. 이 가스를 검지해서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경보가 누설됐다라고 경보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야기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스 검지하는 경보기는 가연성 가스와 폭발 위험이 있으면 가연성 가스를 검지하는 검기 기준이 다르고 독성 가스를 검지하는 기준이 달라요. 이해되셨죠? 두 가지가 다르고 또 하나는 설치하는 위치가 다르다. 설치하는 위치가 다르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쪼르륵 나오는데 방법 분류로 하세요. 맨날 하세요. 요 두 개가 제외가 있어요. 요 두 개. 분명히 가능성이야. 근데 제외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법 분류 제외, 맨날 제외, 왼산 아니고 가능성에 해당하는데 요 두 개가 제외되는 거 있었죠? 이건 암기해야 돼. 암모니아, 브로마메틸이에요. 브로마메틸 또는 브로마메탄이라고도 하는데 암모니아, NH3 분자식으로 나옵니다. 브로마메틸은 메탄에서 수소하나 띄면은 띠라는 게 될까? SH3 브로미니까 Br 그 다음에 Br 브로미니까 SH3 Br인데요. 요 두 개는 애외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적으로 물어볼 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35번 보죠. 가연성 가스의 제조 설비 중 전기 설비의 방폭 성능을 가지는 구조가 갖추지 아니해야 되는 가스는 아크릴 알데히드 안 비웠는데 염화메탄 배운 적이 없는데 필요 없어. 산화이틸 맞아요. 3804의 가연성이었어요. 에? 배웠어요.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야기했잖아. 방폭 구조 웬나사는 다 해야 되는데 가연성을 해야 되는데 제외. 뭐야? 암모니아. 답이 암모니아죠. 안 해도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수십 종, 수백 종 가스 매칭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단서로 되는 애외사항이거든. 꼭 핵심으로 뭐뭐 되어 있는 거.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암모니아 답이죠. 암모니아. 이해하셨죠? 브로만 메틸 또는 브로만 메탄 똑같은 말이에요. 메틸 해도 되고, 원래는 이제 메틸 브로마이드 그렇게 얘기하죠. 브로만 메탄 해도 되고, 브로만 메틸 해도 되고. 이게 메틸이거든요. 이게 브롬이고. CH3가 메틸기에 메틸. 지금 36번인데 36번에 방호벽이라고 나왔어요. 방호벽. 처음 나온 개념이죠? 방호벽 처음 나왔잖아요. 그죠? 방호벽도 시험 문제 매우 잘 등장하는 거예요. 방호벽. 뭐냐면은 폭발 시 뭐? 표현이라고? 폭발 시 파편이 비산하는 거, 흩어지는 거. 이걸 방지를 해야 돼요. 방호벽. 군대 용어 같죠? 예? 우리가 안 그래요. 방화벽이 아니에요. 방화벽이 아니에요. 방호시설.
벽을 세워서 방어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예.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지키로자 보호한다. 어? 방비해서 지킨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규격이 있어요. 규격. 왜냐면 높이는 2m 이상. 2m 이상. 2m로. 그 다음에 이제 두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에서 12cm 이상의 강도. 손들어! 이 강도가 아니고요. 자, 잡겠죠? 자, 그 강도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두께로 12cm 이상 두께 정도 되는 강도가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방호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방호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빵 터지면은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예, 직격탄을 맞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예? 알았죠? 근데 키 2m 넘는 분들 어쩔 거야? 머리만 날라가? 그래서 뭐로 돼 있죠?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상! 이어가지고 이상. 예, 2m 이상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뭐 블럭을 쌓거나 철판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결국에는 이 이상의 강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 규정이에요. 그러면은 설치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설치 장소는 먼저 제조 시설이 있고요. 가스를 만드는 곳이에요. 가스를 만드는 곳.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사용 시설이 있어요. 제조 시설은 충전 시설도 포함이에요. 충전하는 거. 왜? 제조해서 만들면은 뭣도 같이 하는 거죠? 여기서 충전해서 가스를 만든 가스 공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용 시설. 그 다음에 저장만 하는 저장 시설. 저장 시설. 그리고 가스를 낱개로 파는 곳 있죠. 그렇죠. 판매 시설 이런 곳에 특정한 규정에 해당되면은 전부 다 방호벽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방호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먼저 판매 시설은요. 판매 시설부터 보죠. 판매 시설은 뭔가 지금 가스 용기를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가스 용기를 여러 개를 놔둬가지고 가스 종류별로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장사니까. 그래서 판매 시설은 가스 용기를 보관하는 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을 해줘야 돼요. 용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그 벽, 보관실, 용기 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왜? 주변에 사람들도 댕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것은 방호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장 시설입니다.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시설은 뭐 탱크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가스를 저장하는데 저장하고 있는 곳, 저장 설비와 그 시설 내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많이 활용하거나 또는 어떤 뭐 이 보호를 해야 될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호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뭐 문화재라든지 또 다중의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은 다 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학교라든지 가까운 학교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저장 설비와 보호시설 사이에 반드시 방호벽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저장 설비가 설치된 외벽은 방호벽으로 해서 그 속에서 어떤 가스가 뭐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바깥으로 어때요? 파편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 보호시설의 개념은 문화재도 해당되고 뭐 가스 다른 저장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중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곳 건축물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뭐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시설.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액화가스 이제 사용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 있는 외곽 지역, 시골 같은 데, 대도시는 다 도시가스 공급돼 있고 시골 같은 데에 그 교외 지역에 아파트 한 채 올라가는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어때요? 공급이 안 되는 곳에는 가스 저장실이 따로 있어요. LPG 저장실이 따로 있어. 저장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탱크 롤리차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스를 이렇게 충전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화기를 다 통해서 기화시켜가지고 각 세대별로 다 가스만을 공급을 해가지고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요금을 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경우는 뭐가 있느냐면 일단 저장 설비가 소형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사용 시설을 말해요. 그냥 무조건 다 각 세대 사용하고 있으면 다 방배를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액화가스 300kg 또는 압축 형태로 말하면 압축가스는 60세제곱미터, 62반미터 이상의 저장 시설, 뭐가 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그 시설, 알겠죠? 예, 그 이상이 그 저장하는 거 이상의 용기 보호가 있습니다. 저장 용량이 300kg 이상 또는 압축가스 형태 같으면 60여立方미터 이상을 저장하는 용기 보호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벽을 자체 보관실 벽이죠. 어떻게 보면 벽. 알겠죠? 네. 이런 벽은 방호벽으로 구조를 해줘야 된다. 폭발에 대비해서는 그 주변에는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요. 이런 데는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사실 말해서 제조 시설은 좀 달라요. 가스 공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고 가스 공장 내에 가면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별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조 시설에서는 아세틸렌을 제조하거나, 알겠죠? 아세틸렌을 제조하거나 또는 압력이 9.8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축가스를 제조하는 이런 경우에만 해당돼요.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세틸렌을 제조하거나 압력이 9.8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축가스를 제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전하고 있어요. 98메가 이상이면은 대부분 뭐냐면 일반적인 산소통, 산소가스라든지 표 충전 압력이 12메가파스칼, 120기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소를 충전한다, 수소를 충전한다, 뭐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세틸렌을 제조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자, 여기서 조금 가운데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가스의 충전, 즉 저장 상태에 따라서 압축가스, 예? 압축가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화가스. 세 번째로는 용해가스. 이렇게 구분해요. 네? 이렇게 구분해요. 이 압축가스의 개념은 뭐냐면은 기체로 어때요? 가압 충전. 기체로 압력을 가해서 충전이 그냥 기체 상태로. 기체를 충전하면 얼마 많이 충전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을 충전해요. 120기압, 12메가파스칼, 최고 막 150기압 가까이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액화가스는 가압도 하고 뭐도 해요? 냉각을 해요.
압력도 살짝 가하고 차게 식혀. 그래서 뭐를 만져요? 액체로 충전해요. 얘가 뭐가 있냐면은 LPG 있죠? 네. LPG 액체로 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압축가스는 얘가 뭐냐면은 산소통, 뭐 질소통, 뭐 이런 거 등등. 네, 아르곤.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용해가스는 뭐냐? 녹여서 충전해. 알겠죠? 네. 얘로는 아스피린은 한 가지예요. 아스피린은 한 가지. 그래서 이 제조를 해서 또는 고압으로 이렇게 충전한 압축가스는 기체로 가압 충전한다고 했는데 뭐 거의 120기압 뭐 말하면 12메가파스칼 막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합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여기 나오면 9.8메가파스칼 이상이 해당되죠. 압축가스. 그 다음에 아스틸렌. 그다음에 액화만 빠지잖아요. 그렇죠? 액화만 빠져있죠. 압축가스 거의 다 해당되고 용해가스인 아스틸렌 하나니까 해당이 되죠. 액화는 제조시설에서는 방어백이 없는데 사용하는 곳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시설에도 액화 뭐 용기를 팔았다, LPG 통을 팔았다, 판매시설이 그러면 그 통을 보관하는 보관시설, 가스 용기 저장소 보관시설 벽에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장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액화, 압축, 용해 할 것 없이 어떤 가스를 저장하는 설비와 보호시설 사이는 해야 되는데 제조시설, 이제 가스 본 공장 여기에서는 아스틸렌하고 압축가스만 이렇게 해당되고 액화가스는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충전 장소, 압축기와 충전 장소,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조를 하면은 제조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프레셔가 있을 거예요. 압축기가 있을 거예요. 압축기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주간 밸브가 되고 충전하는 주간 밸브, 주 밸브가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가지를 다 쪼개가지고 뭐 용기들을 다 연결해요. 그러면 다 충전하면은 따로 용기를 보관해요. 충전이 있는 곳에. 알겠죠? 이제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방호백이 어디에 설치되느냐 이거예요. 이 압축기와 충전용 충전하는 장소 사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압축기와 충전 용기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면 요 사이에도 어때요? 방호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벽 주기가 어려우면 이 벽 자체들을 다 뭐예요? 방호백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전용 주간 밸브가 지관, 요건 지관이라고 하는데 요런 데다가도 해야 되고 하나하나 여기가 꽝 터지면 옆에서 통들 도로로 도미노 너머니처럼 넘으니까 지관과 지관 사이도 어때요? 방호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 터지면 거울로 끝나고 옆에 통으로 안 번지게. 그러니까 아주 겹겹이 다 방호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들이 되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압축기와 충전 장소 하는 사이 또는 충전 용기 보관하는 장소하고 사이. 저 이제 용기 보관하는 것이죠. 이쪽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쪽은 지관이라고 그러고요. 지관, 가지관. 요건 이제 용기 보관하는 것인데 압축기가 있는 것하고 요 사이는 뛴다고. 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통 옮겨서 다 충전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하잖아요. 통 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빵 터지면 여기서 가스통 갈고 있는데 여기서 터지면 사람 머리 날아가니까 다 하나하나 하라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 요소마다 방호백을 설치해서 어딘가 사고 폭발이 터지면 그 파편이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 곳에 전달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유입니다. 충전 장소와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 충전하는 곳, 즉 여기가 지금 충전하는 곳이죠? 충전하는 곳과 충전 용기 보관하는 이 사이, 이렇게 압축기와 이 사이,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그 다음에 압축기와 충전하고 있는 사이, 알겠죠? 그 다음에 지관 사이마다 전부 다 용기 하나씩 충전하면 거기다 다 화장실 남자들 보면 이렇게 겹벽을 해서 쉬 하듯이 다 겹벽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충전 장소와 충전용 주간 밸브, 조작 밸브 사이. 이 주간 밸브인데 주간 밸브 전체 차단은 메인 밸브하고 여기 충전하는 곳하고 어때요? 요 사이에도 이렇게 겹벽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다 칸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터지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장소만 터지고 끝나지 파편이 옆으로 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데 36번의 답은 4번입니다. 1번 아스트린 가스 압축기하고 충전하는 장소 사이. 두 번째, 판매소 하는 곳에 용기 보관하는 보관실. 세 번째, 고압가스 저장하는 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하고 사이. 네 번째, 아스텔렌 발생장치와 가스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 발생장치는 아니에요. 이 제조시설, 즉 발생장치하고는 아니에요. 가스를 만드는 곳하고는 저걸 충전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알겠죠? 여기에서는 방호백이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